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네, 오늘 2020년 5월 7일 목요일 오후입니다. 조금 전 민주당 21대 초대 원내대표로 김태년 의원이 1차에서 당선됐습니다. 네. 보니까 세 사람이 출마했습니다만은 163명 중 김태년이 82표, 그 다음에 삼철 중에 한 명인 전해철이 72표, 그 다음에 정성호 의원이 9표. 그래서 1차에서 원래 이제 원내대표 공선은 처음에 과반을 넘어야 됩니다. 이 과반을 바로 한 방에 넘어갔고 바로 됐는데, 자, 보니까 이것이 김태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선출이 내일 있을 5월 8일 있을 통합당 원내대표 선출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제가 평론해야 될 게 아니고 하여튼 보니까 제가 세 분은 뭐 간접적으로 조금씩 아는데 네네. 인간성은 정성호 의원이 제일 좋은데 표가 제일 적네. 뭐 이거 그 역시 의원들의 힘에 따라서 네. 그 권력의 역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네. 이번 정기국회 네. 2020년 정기국회를 어떻게 우리가 180석이 넘는 거대 여당으로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네. 이제 포커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끝났는데 네. 그 다음에 그래도 좀 사람이 연한 게 전해철인데 전해철인 뭐 한 10표 이상 차이로 졌고 최고 강성이에요. 좀 그렇죠. 뭐 김태년 네, 씨가 맞습니다. 제일 연한 사람은 뭐 이제 너가 최고는 안 되고 그 다음도 너도 안 되겠다. 김태년인데 김태년 씨는 우리 애청자님도 뭐 네이버 단어서 경력을 보시면 그냥 운동으로 평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처음 이렇게 시작해야죠. 김태년 의원은 네. 문재인 대통령의 경희대학교 후배로서 다음에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했고 전대협 상임운영위원을 했던 한마디로 386 운동권의 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직장생활 하는 거 없고 네. 지역 운동가라 그러죠. 성남 네네. 지역에 뿌리를 내린 네. 지역 운동가로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네네. 2004년 총선 네. 탄도리로 들어온 거죠. 탄핵 그렇습니다. 역풍이 불 때 2004년 들어와가지고 뭐 직업이 국회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직업이 국회의원이고 직업이 직업이 사회 운동가. 지역 도시사회 운동가. 근데 이 사람은 당권파 친문이고 네. 전해철은 그냥 뭐 친문 그러는데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두 분류한 거는 있죠. 그러니까 전해철은 친문인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2012년 출마했을 때 삼철이라고 있었습니다.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 근데 전해철 씨도 고향은 목포고, 예. 김태년 씨는 전남 순천고등학교 나오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당이 호남의 주류, 우리 사회의 주류이자 그 당의 주류가 된 주류죠. 거예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친문, 당권파 친문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전해철 씨 같은 경우는 보면은 변호사 출신입니다. 고대 나오고, 고려당 나오고 변호사 출신이고 노무현 옛날 그죠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문재인 수석 당시에 그 청와대에서 근무도 했던, 그러다 보니 당의 뿌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 친소 관계가 진한, 그러니까 친문이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호철, 양정철, 전해철은 청와대, 노무현 청와대 문재인 비서실장 문재인 수석하고 인연 있는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김태년 같은 경우는 그냥 친문이네. 그러니까 친문은 친문인데 이게 2004년 탄도리로 돌아왔고 2012년 민주통합당 당시 이해찬 당 대표의 비서실장하고, 그러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무슨 청와대 경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권 경력이 어떻게 보면 거의 유일한 경력으로서 당에서 당권파, 그러니까 이해찬의 직계라고 보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게 정리가 되죠. 네. 그래서 이번도 보면 지금 김태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양반의 그 사회적인 정치적인 무게에 비해서 큰 직위였던 정치의 의장을 맡고 있었어요. 이게 왜 당권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친문이라도 결이 좀 다른 것이 전해철은 문재인 대통령과 예전 노무현 시절에 이렇고 저렇고 그런 인연으로 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김태년은 이쪽 문재인과는 큰 관계가 없으나 어쨌든 탄도리로 돌아와서 당에서 보면 비서실장도 맡았고, 보면은 이해찬의 비서실장, 또 이해찬 대표 이번 대표 시절에는 정치의 의장을 맡는, 그러니까 당권파로 분류되는 것이죠. 그 김태년 씨 출마 기자회견문을 제가 쭉 읽어봤더니 그 제1번이 법사위를 제자리를 찾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법상에서 법사위랑 모든 상임위에서 게이트키퍼 의결된 안건들은 이제
법사위를 갖다가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게 네네. 됐는데 사실 법사위의 역할은 작구와 체계 심사라는 거거든요. 자꾸 글자 뭐 틀린 게 있는지 네네. 이게 뭐 다른 법과의 충돌이나 이런 게 있는지 법리적으로만 좀 봐달라는 건데 지금까지 대표적인 게 저 박영선 의원. 박영선 의원 네. 상원의장으로 불렸던 예, 예, 박영선 예. 의원 뭐 비롯해가지고 야당이 그야말로 저 지금의 여당 이 네. 개통 야당들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그 박근혜 정권 저 MB 정부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어마어마하게 참 들었다 놨다 국회를 들었다 놨다 했었는데 네. 법사위를 작구와 체계 그러니까 지금 그 첫째로 예상되는 게 네. 원구성할 때 법사위 안 줄 수 있다라는 네. 얘기인 것 네. 같고 네. 법사위를 주더라도 네. 예전과 같이 박영선 상원위원장 같이 네. 이 저 국회의 저 법안과 예산안의 플로우를 막는 그 저지선이 되는 거는 이제 그 차단하겠다는 거고 네. 그다음 뭐 다른 것들을 느껴지는 건 신속한 경제 위기 극복인데 네. 국회 내에서 야당의 저항 네. 뭐 이런 것들을 하여간 힘으로 밀어붙여 오겠다는 지금 최고의 강공을 약속한 선수를 지금 그러니까 뭐 부드러운 뭐 운영 이런 게 아니고 힘으로 신속하게 이 그 입법부를 네. 돌리겠다라는 네. 그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거에 손을 들어준 거죠. 아, 그럼요. 왜냐하니까 이렇습니다. 민주당 이번에 보면 오늘 저 투표에 참여한 사람 163명입니다. 네. 조만간 저 더불어시민당 17명이 합류하고 저 2명 빠지고 178명이 되죠. 어쨌든 지금 보면 현재 범여권이 190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미 국회 선진화법은 무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통합당과 나머지 다 합쳐봐야 이거는 뭐 국회 선진화법 못 막습니다. 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대선을 앞둔 정기국회 제가 그냥 그 말씀- 설렁설렁입니다. 아니, 내년 연말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보면 이들이 왜 가뜩이나 지금 이런 자기들이 예를 들어 정성호 씨가 원내대표가 되어도 국회 선진화법으로 저항선을 칠 수 없는 그 허약한 야당을 뻔히 야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년이라는 최강수를 뽑았느냐. 그건 뭐냐니까 자기들도 내년 5월이면 즉 2015년 5월 정확히 1년 남았습니다. 그래요. 내년 5월이면은 여야 공히다 보면 대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대선 시기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서 한 4, 5개월 정도 뭐 대선 레이스도 하고 뭐 가서 각 지역마다 이것도 한번 하고 해서 후보를 내년 10월쯤은 뽑아놔야지 선거가 내후년 3월 아니에요. 그 87년 체제 이후에서 정기국회 예산 처리하는 시한들을 보면 네. 제일 날탕으로 되는 게 그 대선이네. 대선이네. 왜? 아니 지금 뭐 저 천하의 대권 나라의 대권이 지금 가지고 싸우는 마당에 예산안 가지고 뭐 이런 그래서 문제. 법에 정해진 대로 12월 2일 지켰던 몇 예외적인 경우가 바로 대선이 있었던 해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거 가지고 뭐 아니, 법안과 신랑을 하기가 어려운 시점이니까 그러니까 내년 정기국회는 있으나 마나는 정기국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명무실.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민주당과 청와대 보관은 빤한 겁니다. 보면 자기들이 뭐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숙제 못했다는 거 앞으로 해야 될 거 이거 올해는 왕창 몰아서 2020년 올 정기국회에서 끝장을 볼 겁니다. 허리를 분지릅니다. 아니, 뭐 의도를 뭐 분석하지 않더라도 네. 저 대선 레이스 네. 시기만 본다고 하더라도 네. 왜 이렇게 서둘러서 강공 선수를 뽑았는지 뭐 짐작이 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자 내일 이런 김태년이라 그 예를 들어서 오늘 하다못해 보면 뭐 좀 표가 처음에는 뭐 누구도 과반을 못했는데 뭐 결선 투표로 갔더니 뭐 김태년이 전 해철을 이겼다 이러면은 총 분위기 다를 텐데 한 방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1차에서 82대 72대 9로 의원들의 마음이 글로 쏠린 거죠.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 84명이죠. 84명이 지금 미래한국당이다. 미래통합당 저 당선인들 내일 이제 투표해야 되는데 마음이 어떨까요? 뭐 오늘 이 결과를 보면 그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마음도 뭐 아마 크게 내일 결과가 뭐 비슷비슷하게 나오지 않고 한쪽으로 확 쏠릴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인지 모르겠으나 그거 지금 보면 현재는 주호영, 주호영, 권영세 둘이죠. 이제 구영 이제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쪽인 이종배 이제 이쪽 민주당하고 달리 여기 저 런닝메이트를 둡니다. 정책위 의장을 한쪽은 이제 이종배 또 보면은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저 PK의 조혜진 이래갖고 이제 보면 이제 나름대로 1대1 대결 구도를 펼칠 텐데 어떻게 될지 정말 저도 궁금해요. 저는 뭐
그 넘어가기 전에 이 원내대표 선거 네. 심재철 그 체제의 출범이라는 것도 저희가 한번 지적했죠. 세상에 이런 일은 없다.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 임기 끝나고 한 뭐 4-5달 남았는데 그 지금 그때 또 얼마나 또 시끄럽게 싸웠어. 뭐 당 대표 단식도 하고 뭐 했는데 갑자기 최고위가 열어가지고서 뭐 저 원내대표 임기 연장이 뭐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참 이상한 일을 해서 들어온 심재철 체제인데 그건 하나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다. 아니 별로 좋은 일은 아니었어도 이건 꼭 짚어야 될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런 부분을 짚어놔야지 보면 다시는 이와 같은 바보 같은 짓들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 안 그래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예, 작년 보면 이제 10월달이 지난해 10월달이 그야말로 광화문이 들썩들썩할 정도로 개천절 행사. 그 10월 3일, 10월 9일 해갖고 뭐 10월달이 어땠습니까? 조국 파면,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를 주장했던 그 분노의 함성 소리가 광화문을 휩쓸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면은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투탑으로 잘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11월 20일 날 황교안 대표가 단식에 들어갑니다. 패스트트랙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 8일 만에 그만두고 11월 29일 단식 중단 선언하면서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니까 그 당시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나 그러나 자녀 임기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나경원 원내대표 싸움 중에는 전쟁 중에는 장수를 가는 게 아니다. 나경원 그다음에 정용기 정책위의장 갈 줄 알았더니 갑자기 11월 29일 단식 투쟁 마치자마자 수염 잔뜩 기르고 나와서 한 얘기가 뭐냐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고위원회에서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간에 벙찌지 않았어요? 그 나경원도 뭐 개인적으로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서도 저 사람 별 대단치 않구나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죠. 이번 낙선한테 결정적 원인이죠. 그 정용기도 떨어졌고요. 그렇죠. 둘 다 하는 거였는데 아마 황교안 대표 그쪽에서 뭐 단식까지 하고 비장하게 했으니 우리 그 큰 힘을 칼을 한번 보여주자 해서 나경원을 날렸던 것 같은데 참 좋지 않았던 선례였다라는 걸 지적하고 저는 이런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한마디만 더 할까요? 그때 마침 뭐 제가 아는 저도 뭐 정치판에 32년 굴렀으면 알만한 사람 다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들 갖다가 저녁 때 만나보고 하면은 황교안이 바뀌었어요 하는 시점이 바로 이 단식 끝나고입니다. 황교안이 그전에는 황교안이 그래도 뭐 귀를 좀 기울이는 듯 하더니 갑자기 여기서 보면 이른바 비선 실세들이 개입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 비선 실세들이 개입하면서 첫 번째 작품이 나경원 날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단식 끝난 황교안의 힘을 보여주고 그 이후로는 다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습니다. 떠난 분인데. 그래서 저는 이번 그 김태년 카드를 저쪽에서 뽑아들므로 해서 그 제1야당 이 거센 그 정기국회 전장에서 싸워야 될 사람은 누구일 것이냐 의원들이 이제 뭐 세세한 그 사람과 사람보다는 이 세들을 그래도 83석 그래도 저쪽 당 합치면 이제 정기국회 전에는 100석 넘어가는 개헌 정책을 가진 정당을 어떻게 결속시키고 지혜롭게 맞서 싸울 수 있느냐 전장을 펼칠 수 있느냐가 그 사람들을 세력들을 그 보는 게 그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 등소평 선생이 답을 내놨어요. 뭐라고 내놨습니까? 흑묘백묘. 지금 중요한 것은 꽁 잡는 게 매고 그 다음에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잡으면 되는 것이니까 싸울 줄 아는 사람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 지금 40명이 넘는다는 그 초선들 좀 이렇게 보도만 안 할 수 있는 사람 많아가지고 교육도 시켜서 이렇게 배치도 좀 상임위도 좀 잘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또 일머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선택하겠죠. 저는 내일은 그 미래통합당 그 원내대표 경선은 그 권영세든 주호영이든 그걸 누가 더 잘할 거냐 의원들이 오늘 밤 심사숙고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요. 보면은 뭐 저희 개인적으로 뭐 권영세 그다음에 주호영 두 분 다 우리 또 여기 주만지까지 하셨는데 주만지까지 하셨고 권영세 대사는 뭐 저희 단골 또 논객이시고 한데 딱 부러지게 뭐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아까도 어느 기자가 전화를 걸어서 두 분 중 누가 될 것 같으냐 그래갖고 저는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최근 지금 한 보름 사이 정말 안 좋은 일의 연속인데 20일 이번만은 상당히 즐거운 고민을 하겠다. 왜? 두 양반 다 연부 역강한 분이고 다 훌륭한 분이고 해서
보면 힘을 좀 어떻게 한쪽으로 몰아주면은 지략이 있는 분이고 다 두 분 다 지략이 있어요. 한 사람은 판사 출신, 한 사람은 검사 출신으로 보면 다 그나마 국회에서 4선, 5선 할 정도의 지략도 있는 분이니까 이번만은 나름대로 정말 싸울 만한 흥묘, 백묘 뽑아서 저 막강한 김태년, 386 운동권, 임종석과 괴를 같이 하는 전대영. 내일 뭐 좋은 선택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